반갑습니다. 코린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방송 코인라이트의 윤송아. 세모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소통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CG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갈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후! 좋네요. 말씀 주시죠. 그러게요. 저희가 괜찮아요? 아니, 저 괜찮은데 너무 딱딱해요? 아니요, 좋아요. 아니, 항상 좀 그래요. 약간 딱딱한. 오늘 막 가는 걸로 해요. 네. 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크립토 법률사무소를 오픈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을 받게 됐는데 그중에서 픽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자신들의 사연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또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 하고 구독자분들이 이제 그 어려움 겪고 계시는데 오늘 좋은 팁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법률사무소의 귀빈들이죠. 전문가들입니다. 예, 한서희 변호사님하고 서수미 팀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팀에 있고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코인 사기 사건이나 다단계 판매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수미 팀장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저도 뵙고 싶었어요. 영혼 하나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코인빗 전략사업부팀장 서수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그 되게 젊어지시네요. 뭐.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 이렇게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약간 카메라 마사지 좀 받았더니 되게 젊어 보이네요. 네, 아, 예뻐지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예.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안 씻으면 됩니다. 좀 쉬세요. 예. 갑자기. 그게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저희가 오늘은 거래소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근데 팀장님이 거래소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코인빗 거래소 이렇게 팀장님의 입장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게 불편하시면 네. 그냥 좀 나가셔도 되고요. 네. 입 다물어도 되고 아니면 테이프 입에 붙이셔도 되고요. 곤란할 때마다 나가도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탭 준비했습니다. 예. 필요하시면은 말씀 네, 주세요. 솔직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사기 때문에 그 고생하고 계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프로 보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듣고 이제 좋은 팁 네.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연을 한번 볼까요? 네, 접수된 사연입니다. 방송을 보다가 저보다 빡칠 만한 피해자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냥 장담이 들어서 제가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데요. 유독 한 거래소만 해킹을 당해서 코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해킹은 해킹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뭐 작정하고 달겨들면 그걸 어떻게 막겠나 뭐 싶어가지고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 놈들은요. 자기들이 해킹을 당해서 코인을 잃어버린 걸 투자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당황스러운데요. 고객들이 항의를 하자 돈도 안 되는 자체 코인을 나눠주고 무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 코인은 뭐 조금이라도 오르면 돈을 건질까 뭐 해서 존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해킹 당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거래소 지갑을 분실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거래소는 파산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투자로 똥코인을 사서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거래소 일 처리를 똑바로 안 했는데 손에 오직 고객이 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운용자들이 빼돌린 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거래소는 2번의 해킹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이 어떤 일이었죠? 코인빈이라는 거래소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2014년도 1월에 야피존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거래소는 이제 2명의 대표가 있었는데 사실상 부부이고 이모 씨 그리고 장모 씨가 함께 이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에서 2017년도 4월경에 아마 첫 번째 이제 해킹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발생된 첫 번째 해킹 사고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발생된 사건은 하드월렛 5개인가요? 4개인가 이제 뭐 거기가 털렸던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고 비트코인 약 3,000개 정도가 그때 탈취가 되어서 55억 원의 손실이 55억 원. 발생된 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었죠. 아니 근데 이 사건 보니까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고객님들 보고 네. 이 피해를 분담해야 된다는데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진짜 와 어. 아니 되게 억울하고 너무 짜증나요 그거 이게 말이 돼요? 뭐 개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열받네요. 그러니까 당시 이 거래소에서 법률 및 회계 자문과 검토를 해보니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모든 회원들한테 이제 공평하게 손실을 이제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소 보안을 못 해놓고 이제 회원들한테 같이 이제 분담을 하자. 그러니까 잃은 돈을 같이 나눠서 책임을 지자, 연대 책임을 지자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원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네. 당시에 이제 페이라는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그 코인으로 이제 55억 원을 충당하는 예, 말도 안 되는 뭐 돌려받기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코인으로 어쨌든 뭔가를 주니까 그렇죠. 보상을 받는 느낌이 또 들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아 남아있던 그렇죠 거죠. 울며 예. 겨자 근데 그 코인이 뭐 제대로 된 코인이었어요? 이게 뭐 비트코인으로 줬으면 내가 보상을 받았구나 싶은데 그렇죠. 이 자체 코인이라는 게 뭐 정말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일단 뭐 코인이라고 하면 일단 새로운 코인이면 뭔가 떡상할 것 같고 뭔가 이게 조금 더 본인 손실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에 내가 이제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은 이미 막아지죠. 근데 이거를 또 잘 대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에 왜냐면 첫 번째 해킹 피해 이후에 거래소 이름을 이제 유비수로 변경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유비수로 변경을 하고 원래 이제 지금 코인 빈의 사례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원래 그 구 야피존이라는 거래소의 일이었어요. 야피존이 이제 유비수로 17년 중순 말쯤 요즘에 이제 유비수로 거래소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 DB 손해보험에 이제 30억 원 규모의 사이버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해킹 피해 시 보상 방안도 마련을 해줬고요. 거래소 내부 시스템과 암호화폐 키 관리를 위해 땡글이라는 업체를 네. 통해서 유지보수 계약도 맺으면서 엄청 예, 조금 약간 잘 대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데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는데 네. 근데 또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두 번째 해킹 당한 거예요? 그 두 번째 해킹은 사실 경위는 자세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이게 2017년도 12월 19일에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비트코인이 또 한 270억 원 정도가 탈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네. 당시에 좀 보관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경찰이나 이제 키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100억 원 정도의 그 비트코인이 한 개의 노트북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하드월렛에서 이제 그렇게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탈취가 되고 그런 해킹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체 코인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사실 일시적으로 고객들의 입막음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비책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보험에도 가입하고 이렇게 쇼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털렸다. 이러면 뭐 고의적으로 해킹인 척하면서 막 털어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의심스럽네요. 뭐 그 부분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일부 해킹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이제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다가 가져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사실상 절도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보관된 이제 뭐 하드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 같은 걸 가져가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사례에 따라서는 이제 스미싱을 당해서 개인 키가 외부자의 침입에 의해서 그 스미싱 당한 이후에 스미싱을 한 사람이 그 개인 키를 가지고 내부 하드월렛에 접근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2차 피해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안에 있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좀 내부자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시 후에 아마 뭐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2017년부터 2번이나 해킹을 당한 거래소예요. 325억 원이나 손실을 본 거래소가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이게 있다고요? 뭐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래소 그때 VVIP라는 홍 회장이라는 네. 사람이 당시에 이제 본인이 1차 때 10억을
뭐 잃었고 여기서 뭐 2차 때는 20억을 잃었다 이러면서 좀 나선 거예요. 2017년 10월경에 클럽코인이라는 상장을 좀 도왔어요. 상장을 돕고 그 클럽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갖고 있는 사람들의 회원 유치까지 이제 도우면서 유빗의 좀 핵심적인 회원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클럽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저도 여기에 차 한 대 날려서 차를 여러 번 날리고. 근데 얼마나 그렇게 너무 많이 저는 예 진짜 실전입니다. 실전. 되게 와닿네요. 예. 또 우리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도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유동성이 지금 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최근에는 확인했어요. 예. 그런데요, 이 VBFP 회원 덕분에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거래소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대표를 역임해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근데 또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해킹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산이 세 된 번째요? 건데요. 네. 그것도 이제 325억 원 상당의 이제 해킹 사고가 난 이후에 겨우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에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영 일선에 완전 대표는 아니었지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대표는 바뀌어서 이제 박모 씨가 대표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대표를 하시던 이모 씨와 장모 씨는 여전히 뭐 본부장과 경영 담당으로 이제 남아 계셨고, 근데 이제 나중에 2018년 12월 경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알고 보니 그 이모 씨 본부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개인 키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분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더리움 101개 정도와 이제 520개의 비트코인이 털렸고 당시 시가로 약 23억 원 정도가 해킹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킹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다큐 보다가 네. 어떤 분이 자기 개인 키를 이제 잃어버렸다고 해서 20억을 날려갔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 그 비밀번호인데 그거를 기억 안 난대요. 그래서 그 돈 그냥 날려버렸어요. 어떡해.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거 일반처럼 비밀번호 기억 안 나면은 비밀번호 잊으셨습니까? 뭐 누르고 또 다시 맞아요, 한번 맞아요. 만들 수 있는데 인증하고. 그런 거를 못 하니까 그 돈이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개인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흔한 일인가요? 자주 발생하는 일인가요? 흔하지는 않은 네, 일이죠. 네. 개인 키 같은 경우는 뭐 목숨이죠, 목숨. 내 돈을 팔자로. 네, 왜냐면은 이제 실물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거래소들이 이 코인 보안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뭐 그렇게 해킹도 당하고 자기 개인기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안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접속이 안 되는 콜드 월렛이라고 해요. 뭐 그런 거에도 보관을 네네. 해놓고 있고요. 핫 월렛이라고 또 있는데 네. 이제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뭐 출금을 해야 되면 이쪽으로 소량만 좀 보내는 경우인데 이렇게 핫월렛 같은 경우는 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뭐 2차, 3차 백업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거를 정말 분실하면 회사에 큰 정말 그렇죠. 역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코인 빈의 사례 같은 경우에 예, 정말 누가 이제 과실을 범했는지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사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을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코인비는요, 이 세 차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올 2월 파산 선언을 했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또 이렇게 큰 피해를 얻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거래소 회원이 한 4만 명 정도였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와우. 근데 그 2018년도 10월에 있었던 해킹 사고 이후에 이제 그 거래소에서는 원래 DB 뭐 손해보험이라고 이제 사이버 관련된 보험에 이제 가입됐던 것 때문에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당시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뭐 해킹에 관련된 취약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거래소 지금은 파산됐지만 아마 네. 파산 관제인하고 소송 계속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거래소가 이제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근데 아마도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거예요. 이제 고지 의무가 네. 실제로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요게 이제 그걸 이제 고지 의무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허위로 체크를 하게 되면 고지 의무 위반은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험
고지 의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받았느냐, 고지 의무가 진짜 문제가 되었느냐부터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안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지만 이제 네.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의무를 다했다면 그거는 고지 의무 위반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거래소를 은행에 비유하잖아요. 은행이 그렇죠. 털리는 경우도 뭐 가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보통 보상을 받나요? 받으면 거기에 조금 상응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까요? 그 은행은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는 이제 국가에서 사실상 보험을 그렇죠. 이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도가 5천만 원 한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런 예금이나 뭐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그거를 뭐 보장해주거나 담보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거래소는 또 그걸 위해서 손해보험을 들은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사실상 아이고. 보험금 지급받기 어렵게 된 상태가 된 거죠. 피해자들은 그래서 아마 거래소가 파산됐기 때문에 네. 어디서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너무 그런 생각만 해도 너무. 그래서 솔직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자기가 뇌피셜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 보니까 대표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임을 완전히 했을 텐데 이 네네네. 경우에는 뭐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영 일선에 계셨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던 거죠. 네. 뭐 개인키 보관 그렇죠. 업무였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보안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건데 그 실제 담당했던 이 본부장이라는 분은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위서에 이제 자기는 실제 이 이체에 관련된 기록 같은 것은 관리를 했지만 뭐 데이터 백업 같은 건 자기의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그거를 실수로 백업하지 않은 거고 이제 실제로 백업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다 이런 취지로 아마 경위서를 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분이 오랜 업력이 있으시고 거래소 경영을 오래 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백업해야 된다는 걸 모르셨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마지막 이제 거래소의 대표셨던 분과 그 전 대표였고 실제 이제 키를 관리하시다가 분실하게 된 그 본부장이신 분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형사고소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거래소가 뭐 해킹 당했을 경우에는 이 회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회원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거래소에다 해야 되는데 네네. 거래소가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거래소가 일부러 해킹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가 해킹을 한 해커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해커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탈취한 스미싱범이나 탈취범에게 이제 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불법 뭐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을 고소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고 근데 그럼 거래소의 책임은 뭐냐 만약에 이 해킹을 발생하게 된 이제 보안상 취약점이나 이런 데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보안상 취약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그대로 뒀다든지 아니면 직원 관리 잘못해서 내부 직원이 그거를 탈취를 했다든지 해킹의 주동자였다든지 아니면은 스미싱할 때 스미싱한 사람과 뭔가 공범 관계에 있었다든지 이런 정도의 정황이 있어야지만 거래소를 상대로 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일반적인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소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도 보안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와, 이게 또 애매하네요, 진짜. 네네. 저는 약간 이런 배경으로 약간 영화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구나. 네. 어딘가에 누가 만들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저를 불러주세요. 예. 네, 계획 중이라면 뭐 언제든지 뭐. 많이 한가해요 요즘. 네, 그런 거래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또 한 분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재 코인제스트 회원입니다. 여름부터 원화 출금이 정지당해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코인제스트 법인 계좌에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폐업을 위해서 전 직원 휴가를 보냈다.
라는 소문이 한 차례 돌았습니다. 최근 기사에는요, 이달 말부터 출금 제한을 푼다라고 안심시키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다른 거래소들이 먹튀하는 사건도 있었고 정말 불안해 죽겠습니다. 라고 신경 고백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입출금을 제한하는 거는 특이한 경우잖아요. 보통 어떤 때 입출금을 좀 제한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금액 대비해서 네. 출금액이 과하게 많을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일단은 그건 당연히 좀 제지를 가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걸 매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비이상적인 거래를 이용해서 이걸 출금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일단은 할 때는 조금 출금에 대해서 좀 제재를 두는 편이고요. 암호화폐를 출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좀 많았어요. 진짜요? 예,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많았어서 출금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장기간 좀 이렇게 두는 거는 회원들 입장에서도 좀 불안감을 사게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고객님이 얼마나 이제 불안한 죽겠어 막 그 정도 나오면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약간 그런. 그러니까 8월부터 지금 했으니까 한 4개월째 지금 출금이 정지가 된 상태인 거고요. 근데 이제 특히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인 관련된 이제 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서 뭐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했던 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코인제스트 측에서는 원래 차세대 플랫폼 구축 때문에 지금 출금이 제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근에 그것은 이제 차세대 플랫폼 구축은 완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확인된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왜 계속해서 출금이 제한되고 있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거고. 근데 또 뭐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 뭐 35억 원 정도의 세금을 지금 에어드랍 때문에 예기치 않게 뭐 부과를 받았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출금이 지연되면 당연히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할 수는 있을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네, 코인제스트 측에서는요, 현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연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출금을 제한했다가 먹튀했던 사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기존에 그랬던 좀 중소형 거래소들이 많았고요. 사실 지금 신규 회원 유치가 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소를 오픈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쉽게 국가의 정부에서 좀 방치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BIS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 지급 준비를 최소 8% 정도는 맞춰라. 예,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그런 거를 제도화에 두고 있는데 거래소는 딱히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BSI 비율 같은 거를 조금 그런 것과 같은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맞춰서 거래소를 오픈하기 전에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자산 보유가 있는지 지급 준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조금 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하나 뭐 제가 법조는 잘 몰라서 어렵나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땅땅땅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어렵나요? 거래소 관련된 규제가 아직 한 개도 도입이 안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국가에서 만든 정도라도 거를 굉장히 좀 있으면 네. 수백 개 있는 거래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모르는 어디선가는 네.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픈을 하고 어떤 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틀 안에 하나만 딱 만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제한했을 때 불안해진 회원님들이 한번 거래소를 찾아간 그 영상을 입수해 봤거든요. 화면으로 우선 한번 보시죠. 트랩이 지금 와 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몇 분 한번 좀 인터뷰를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랩이 원화로 지금 묶여 있는 피해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액인 편인데 예. 1,500만 원 살짝 안 되는 정도고요. 1억 미만보다 1억 넘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보기에는 직접 와서 좀 얼굴 마주하고 궁금한 거 묻고 그러는 게 좀
좀 덜 답답하고 좀 더 마음 편하게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지금 더 답답해지시는.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또 와 계신 분이 계시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자,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쪽으로 가도 아무도 상담을 안 받아주시잖아요, 지금. 내방 상담을 오늘 중지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투자자들 몰려온다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하신 거 아니세요? 어쨌든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러면 경찰관 부를 테니까 경찰관 입회하에라도 상담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아무도 폭언폭행 안 할 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좀 왔는데 반대쪽을 이제 뭐 문은 잠겨 있고. 지금 웃는 거예요? 저기요 웃냐고요 지금 그 여자분. 저 나와보실래요? 험악해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쪼개냐고. 왜 쪼개요? 웃겨요 지금? 네 봤어요. 아 나와서 보실래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 지금 경찰이 오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니 보안직원 말씀했던. 저는 지금 여기 보시는 분만 해도 지금 꽤 많으신 분들이 와 계시고 1대1 대응도 안 하시겠다고요? 아 1대1 대화도 안 하겠다. 경찰 동행하에 1대1 대화도 하지 않겠다. 정말 황당하네요. 야, 와 보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저런 상황이. 진짜 억울할 수밖에 네. 없죠. 이제 몇 억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답답한 게 또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아버리면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뭐 조치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출금 제한 사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네. 아까 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미싱의 뭐 가능성이나 보이스피싱 가능성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막은 거라면 그거는 출금 제한을 어떻게 해제할 방법이 없겠죠. 정당한 거니까요. 네. 근데 뭐 저런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위법한 출금 제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본 사건 중에는 로그인 제한이 되고 있는 거니까 로그인 제한을 중지해달라는 로그인 제한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이제 본 적이 있고 그거는 이제 그런 가처분을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 뭐 로그인 중단 조치를 뭐 해제하라든지 로그인을 허락하라든지 이런 이제 결정이 나올 텐데 그건 사유가 있을 때만 이제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계약을 해제하고 자기가 이제 거래소와 맺은 계약 해제하고 이제 내가 맡긴 암호화폐 돌려달라는 뭐 인도 소송이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소송을 통해서밖에는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소송은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사정이죠. 그래서 좋은 거래소를 부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쉽진 않죠. 또 좋은 거래소 참. 서 팀장님은 어디 도망 못 가실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죠. 여기 나오시 저는 예. 얼굴이 그거는 너무 몰라요. 아직 알려주셔서. 몰라요. 가나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어떻게 루트 좀 확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거줄 수 없습니다. 잘하면 되는 건데.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죠. 묶여 있죠 완전. 거래소가 아직 먹튀를 하지 않았다면 이 피해자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먹튀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선은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뭐 대표이사나 또는 대표이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거래소 자체의 자산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거래소 자체의 자산에 가압류를 거셔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시던지 그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우선 처분하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내가 맡긴 암호화폐를 인도해 달라는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저희가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버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기사를 보면서 네네네. 하나 좀 가져왔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 얼마든지. 네, 빗썸 인수를 관련해서 또 하나 또 이렇게 터진 게 있더라고요. 계속 터지네요. 네, 보니까 BXA 컨소시엄에서 실제로 빗썸을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 BXA 토큰을 마치 빗썸의 토큰으로 그냥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토큰 발행과 유통에 관련돼서 20여 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또 어떤 상황인가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BXA라는 이제 BK 메디컬 센터 원장님께서 김병건 회장님께서 4천억 원의 이제 빗썸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국내 뭐 1위 거래소 이렇게 해서 그 빗썸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4천억 원에 인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 업계 쪽에서도 굉장한 또 이슈였는데요. 네. 네네네. 결국에는 매각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 예,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때 판매된 BXA 토큰이 공중에 지금 약간 떠 있는 상태죠. 아. 그래서 뭐 BXA가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특히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BXA 토큰이 빗썸에서 사용되는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 이유가 네. BXA 백서에도 그렇고 이제 빗썸 얘기가 많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빗썸에서 사용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들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빗썸 글로벌에 BT 코인이라는 이제 코인이 상장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BXA가 빗썸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분노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고소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혹시 손해를 보셨나요? 우선 BXA 토큰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네. 이제 발행이 이제 처음에 인수가 된다는 이제 소문이 난 다음에 아마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인수 자체는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 시점에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백서에는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시작으로 BXA는 개별 지역을 뛰어넘는 거래소 플랫폼을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그 BXA 토큰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던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가격이 아마 굉장히 네네. 높아서 150원에서 300원 정도의 이제 공동구매된 네.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공동구매 한 게 이제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 그 당시 그런 시가로 판매가 돼서 실제 매수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3원으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 많이 하락이. 예, 그런 사안입니다. 네. 100분의 1이니까 네.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BXA 토큰 같은 경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뭐 백서에 써 있는 얘기들이 실현이 안 된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 점이 네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백서 같은 거는 사실상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업계획서에 있는 모든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기죄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백서에 보시면 또 디스클레이머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업 계획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거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들이 들어가 있고 보통 투자자들이 보통 백서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감안을 하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빗썸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될지는 이제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점은 특히나 이제 그 사기죄 판단을 할 때 고의라는 것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인을 발행하는 그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인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 이상은 사실 그 자체를 뭐 사기의 고의나 기망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결국엔 이제 판단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인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시도조차 안 했다면 사기가 되는 거네요. 뭐 시도도 안 했고 전혀 불가능한 얘기였는데 그거를 마치 가능한 얘기처럼 굉장히 부풀렸다거나 뭐 전혀 관여 없는 그렇죠. 뭐 회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회사와 뭐 그 기술 제휴 협약을 맺었다든지 뭐 이런 등의 얘기들을 한다면 그거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약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더 그렇죠. 많을 이게 것 같은데요? 너무 애매해 이게. 사기죄는 네. 굉장히 좀 아. 그 주장도 어렵고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어렵고 이제 검사가 그 기소하기까지도 굉장히 좀 험난한 과정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왠지 약간 그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제 빚섬과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화면 보니까 네. 빚섬에서 준비한 새해 선물, 새해 기획세를 많이 받으세요. 네, 홈페이지 보니까 이게 그래- 금색 돼지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약간 네. 이게 그 빚섬 코인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팔았기 때문에 빚섬도 그래도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분명히 모른다고 하면은 약간 좀 사실이라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몰랐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빚섬하고 실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었는지에 네. 따라 다른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네. 예를 들면은 뭐 빚섬과 BXA가 뭔가 딱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렇죠. 빚섬하고 BXA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뭐 도장 날일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늘려면 네. 어느 정도 좀 확실한 뭔가 서면 자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황금돼지 그림 있고 하다고 해서 이제 넣었다. 그거는 사실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약간 법적으로 냉철하게 좀 따지면 이게 될 거라는 정말 기대로 서로 이렇게 했다면 조금 정말 어디다가 책임을 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비즈니스 계획이나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긴 하죠. 예, 어디도 점포를 하나 장사를 해서 어디 작은 뭐 가게를 하나 낸다고 해도 하긴, 예. 예, 잘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실패 확률이 전 높은 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네. 정책에 관련돼서 큰 틀만 좀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예. 만약에 뭐 투자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요 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다면 빚섬을 상대로는 이제 고소해도 승산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아이고.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선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게 뭐 매매 계약하면서 매수하실 때 이게 빚섬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인수하지 못하면 이거 반환한다는 계약을 이제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네. 경우가 아니면 이 코인 매수 계약 자체를 해지하기도 어려운 상태일 거고요. 공동 구매 하시는 분들 특성이 이제 매수하실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으시고요, 보통. 보통 뭔가 딱 증서를 좀 받는 게 좋아요. 증표를. 그 대표나 네. 실무자의 사인 같은 거. 근데 그 받는 사람 게 믿을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잖아요. 맞아요. 책임을 질 능력이 되는지가 또 문제죠. 그거를 이제 잘 알아보고 그러니까 입금을 해야죠. 네, 저희가 오늘 거래소 사기 사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추운 겨울이 가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크립토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가 아이쇼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인로그 시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제 거의 그 배틀 보면 거의 파이널 라운드잖아요. 네, 거의 제가 파이널 다 라운드예요. 긴장돼요.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지, 누가 네. 패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상대방의 수익금을 다 가져갔는지 여러분 한번 챙겨보십시오. 저는 오늘 또 촬영을 가고 있는 길인데요. 오늘 이제 뷰티 촬영하는데 최대한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컨셉은 투명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레슨을 또 하고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이제 수업을 마치고 마감 시간이 돼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마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선 망했어요. 진짜 지금 10분 이내에 변경되는 일이 없는 이상 저는 망했고요. 진짜 잃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뭔가 잃게 된 것 같아서 좀 속상은 하지만 한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원이라도 이득을 봤으면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 싶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진짜 그래프 하나 볼 줄 모르고 뭐 단어 뜻도 하나도 모르던 그런 제가 이렇게 혼자 스스로 투자를 해내고 어쨌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을 다 해왔다는 거에 제 자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59분 6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 4, 3, 2, 1 자, 제가 지금 이래요. 총 7가지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에 산 건데 이걸 진짜 개에 샀어요. 이거라도 안 샀으면 차라리 좀 나았을 텐데 쌀 때 사보겠다고 샀는데 제가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이제 사이언이에요. 55.56%? 이게 말이 되나요? 마이너스, 일단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10 이상이에요. 손해를 지금 거의 30만원 정도 본 상태고 정말 안 좋게 끝났어요. 결과를 서로 공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고 있어요. 저도 망했지만 분명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폭삭 망했기 때문에 이제 대결하시는 분도 망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좀 더 망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비록 망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 자, 지금 정확히 4분 전입니다. 4분 전. 원래 그 미국 출장 가기 전에는 한 14%? 많게는 14%까지 수익을 보다가 일주일 동안 거의 못 봤어요. 네, 미국 출장에서 거의 너무 바빠서 잠잘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봤는데 한국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어제보다 지금 더 떨어져서 수익률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5, 4, 3, 2, 1 오케이. 자, 현재 평가 수익 보시면 총 자산은 90만 8,200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습니다. 답이 오늘 1,370원에서 1,390원 사이에 처음에 매수를 했습니다. 1,700원에서 1,800원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냈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 넥스트가 평균가 정도로 시가 정도로 빠지더라. 그러면 얘도 이제 올라가겠구나 생각하고 1,250원에서 1,290원대로 매수를 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 넥스트가 975원으로 5% 정도가 빠졌죠. 그러면서 손해를 10만원 정도 봤습니다. 전체적인 수익이 엉망이 됐다는 거. 제가 하나 느낀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약간 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겨서 다음번에는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패배했대요, 여러분. 예상하고 있던 결과긴 한데 실제로 확인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놓은 게 아니라서 솔직히 그냥 진짜 막 했잖아요. 느낌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패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여러 군데를 조금씩 찔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는 제가 좀 이제 다양한 곳에서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음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크게 투자하는 것 위주로 하면은 승리에 한 발자국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야, 내가 이겼대. 좋은 거지. 구리야, 아빠 이겼대. 제가 볼 때는 이긴 요인을 뭐 나름 제가 완전 초짜지만 분석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 떨어졌다. 근데 제가 조금 덜 떨어진데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슈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게 오를 만한 그런 뉴스가 없다면 사실은 빠질 때 같이 빠지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빠졌을 때 오히려 사는 타이밍을 갖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최하점을 얼마큼 잡을 것인가.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몇 달치의 이 그래프 흐름을 보고 가장 낮았을 때 그리고 언제 상장한 코인인지 보고 접근을 하면 이게 흐름만 잘 타면은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이것만 잘하면 사실은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꽤나 재미있는 구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코인 로그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투자도 해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사실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차라리 소자본으로 내가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면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겨서 기분 좋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이겨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아무튼 뭐 승리한 것은 선의의 경쟁으로 해서 승리한 거 승리한 거니까 기쁘다는 그런 메시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단 모든 것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보유자산이 70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30만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제가. 제 계좌로 보내주려고요. 네, 여기서 입금을 했었었는데 이번엔 출금을 할게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000원을 더 가까이 하네요. 이렇게 출금 요청을 신청하였고 총 보유자산이 0으로 뜨고 승리하신 분에게 저의 금액을 입금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의 모든 금액을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이 하신 출연자분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방송도 꼭 연승하셔서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상대분이 끝까지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더 배워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또 제가 승리를 거머쥐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기본 지식을 조금이나마 배운 것으로 만족하고 이만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저랑 같이 도전을 하셨던 분의 금액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정확히 70만 4,366원. 저랑 같이 함께 코인로그에 도전했던 학생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승리했다는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오늘 코인로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와, 박빙이네요. 진짜. 두 분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고 이긴 분이 모든 코인을 다 가져가시는 그렇죠. 겁니다. 규칙대로 따라야 되니까요. 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 예행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미래는 밝습니다. 더 멋진 도전 기다릴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새로운 도전자와 또 새로운 바틀을 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나올지 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두 분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투자자분들께 좀 막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 거래소 해킹 피해도 그렇고 또 사기 사건도 그렇고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또 이제 오히려 이제 뭐 헛걸음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또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밝다는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 희망차게 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팀장님. 일단은 뭐 당장 어떻게 해결하실 수 없으면 좀 가슴 한켠에 일단 좀 밀어놓고 현재 지금 살아가시는데 활력소를 좀 찾으셔서 일단 좀 시장 자체가 좀 부흥할 시기를 좀 일단 기다려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래도 아직 기대 좀 버리지 말고 좀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긍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크립토 법률 사무소에 대한 뭐 억울한 사연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메일 주소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 한번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인 라이트! 여러분, 컴온! 가만. 억울한 사연, 컴온! 그렇죠? 억울한 분 모두 오세요. 안녕하세요.